월요일 시장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도 중요한 일정들 뒷부분에 싹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꼼꼼하게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 뭐 질문 주신 게 별로 없고 제가 또 뭐 고양이를 너무 잘 그린다 요런 또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고양이 차트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강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내용에 집중을 하지 않으시고 자꾸 그림을 말씀을 주시는데 궁금한 질문들 혹시나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이제 시작하기 전에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니 해도 거의 대장급의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10% 갭을 띄우고 장중에 2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거래 대금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조 3천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조 3천억 이상 터진 날을 과거에 한번 돌려보니까 21년도 말고는 처음입니다. 3년 만에 거의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다. 도대체 왜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졌느냐? 다른 원전주도 일제히 순환매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뉴스를 보시면은 미국 최대 SMR 설계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공급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공급 물량은 대략적으로 2조 원 정도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뉴스가 원전 이번에 하도 뭐 AI 관련해서 전력도 부족하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신재생도 가고 그전에는 전력기기도 가고 그 다음에 뭐 구리전선 가고 다 돌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원전도 있을 것이다. SMR 관련해서 결국에는 부각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지난주에도 계속 체크를 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정말로 수주 잭팟이 터지니까 야 이거 우리 그냥 기대감으로만 생각했는데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가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 달 일정부터 해가지고 체코 원전, 영국, 실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또 재료들도 있었기 때문에 원전 쪽의 센티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우진 엔텍이 좀 빠르게 정고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확실히 저점을 야금야금 올리더니 정고점 얼마 남겨두지 않고 또 이런 호재가 나오니까 갭으로 돌파하고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또 상한가를 마감을 하니까 또 같은 테마주였던 우진, 그 다음에 G2 파워, 보성 파워텍, 우리기술 등등 가벼운 종목은 또 에너토크 이런 종목도 상한가로 또 빠르게 잠기기도 했는데 이렇게 원전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원전주가 강력한 호재와 함께 역대급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오늘은 주도주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주만 올랐냐? 그런데 오늘은 테마주도 우리 최근에 봤던 종목들 많은 분들이 보고 있었던 수급이 들어왔던 테마주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게 굉장히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오늘 장이 굉장히 좀 좋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장에서도 최근에 신재생 원전도 올랐지만 태양광 이런 종목들 또 블룸 에너지도 소폭 올랐고 신재생 쪽이 미국장에서 강한 흐름이 나왔고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AI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다 상승이 나왔거든요. 미국장의 이런 분위기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증시도 원전 스타트 끊었지만 태양광이나 여기 수소, 범한퓨얼셀, 두산퓨얼셀 오늘은 또 키맞추기 형태로 S퓨얼셀이 또 강하게 순환매가 들어왔었고요. 신재생 쪽도 갭이 크게 떴습니다. HD 현대 NA솔루션도 갭이 8% 뜨고 장중에 18%까지 급등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고 우리 또 대장급 형님인 하나솔루션 다시 장중 13%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신재생 쪽도 확실히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것도 결국에 AI 전력 부족에 연결이 되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빠르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우리나라도 태양광, 수소, 추가적으로 원전까지도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랐냐? 오늘은 특히 전체적으로 정말 오른 섹터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다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AI 반도체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도 올랐고요. 화장품, 식품, 유리기판까지도 올랐고 심지어 2차 전지는 오늘 오전에 쭉 빠지는 거야. 그러면 신저가를 또 갱신했거든요. 그런데 오후장에 2차 전지 갑자기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2차 전지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나 둘씩 체크를 해볼게요. AI 반도체 내에서는 역시 하이닉스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 5%까지 올랐으나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은 윗꼬리가 길게 달아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막판에 약간 시소타기 게임을
오늘 또 눈치를 또 채고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일시적으로 또 몰리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한미 반도체도 오전에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장중에 상승을 나왔다가 지금은 또 마이너스 전환을 하는 또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들 계속 오늘도 신고가 10%나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화장품도 실리콘2 이런 종목들 진짜 꺾이지가 않습니다. 실리콘2도 현재 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봤던 테마주들 계속 한 번씩 순환매는 들어오는 그런 장세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또 많이 오른 애들도 많이 올랐어. 그래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계속 들어온 녀석한테 계속 들어오고는 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우리 지난번에 삼성전자 3% 하락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HBM 공급이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테스트가 좀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삼전에서는 반발을 했죠. 아니다, 좀 순조롭게 테스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인 거는 오늘 장중에 여기 저점을 이탈을 했다가 지금은 또 밑꼬리가 달면서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난 거래일과 오늘 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수량으로 봤을 때 이때 여기에서 들어왔던 수량에 비하면 뭐 어마무시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패턴상 저번에 로이터에 나온 기사를 본다면은 약간 뭔가 의심적인 좀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마치 개미를 털기 위한 또 그런 식의 뉘앙스가 약간 있었고, 테스트가 지연된다라고 했지 이게 테스트가 이제 통과가 안 된다라는 말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시간차를 두고 갑자기 통과됐다라는 뉴스가 빵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미를 한번 저점 이탈시키고 턴 다음에 또 올라가 버리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또 과거 경험상 우리가 하도 많이 또 당했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설마 과거와도 비슷하게 움직여 주는지, 이런 것들도 삼성전자 주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혹시나 속임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식품주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삼양식품 오늘 장중에 또 순환매 또 한 번씩, 또 CJ 시푸드, 우양 등등등 다 들어왔었고, CJ 시푸드도 김 가격을 또 올린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식품주들이 한 번 더 또 순환매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SKC가 이제 미국의 유리기판 관련 자회사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갭 뜨고 하락했다가 오늘 또 양음량의 패턴으로 오히려 이전 고점 부근까지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 그래서 유리기판 일부 테마도 살짝 오르긴 했는데 그 힘은 그렇게 좀 아직은 좀 강하지는 않다. SKC만 좀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다 좋은 건가요?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쪽에만 쏠리니까 조선주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애플 부품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 하락까지는 아닌데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은 조금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와중에서 이 전력기기 쪽은 조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도 보이네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아까는 또 플러스권이었는데 지금은 또 마이너스 3%. 아무래도 단기간에 또 많이 올랐다 보니까 또 차익 실현 매물도 언제든지 또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애플 부품주는 쉬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정도면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시장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돌고 돌아서 순환매 잘 들어오고 있는 거는 1등 대장주는 오늘 원전이었고, 그 다음에 수소, 태양광 쪽까지 잘 들어왔다. 식품까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선이나 전력기기 쪽은 또 한 번씩 그냥 반짝반짝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추세적인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번 주 어디로 계속 매매를 해볼 수 있을까? 당연히 원전, 눌림목 관점에서 계속 원전주 많이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장의 신재생 종목과 커플링 매매를 한다는 관점에서 신재생 종목들 계속 봐야 되고, 혹시나 신재생에서 연결이 돼서 탄소 중립이나 또 기타 다른 또 종목들로 또 파생이 되는지도 한번 이번 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SOFC 이런 테마들도 장중에 시초가 갭 뜨고 움직임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지금은 비교적 잠잠한 상태에 조금 더 하루 이틀 쉬다가 다시 순환매 들어오는지 후보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화장품주까지, 화장품주는 좀 차익 실현이 살짝 나오는 모습이라서 오히려 다음 지지선, 다음 눌림 타점에서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 시장 마무리하고요.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일정 체크를 해야 됩니다. 월요일마다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말간에 나온 뉴스를 본다면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락을 했다.
단기 인플레 급등 영향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AI 서버 PC 상승세, TSMC 대만 업체 이제 하반기 실적 호조가 계속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골드만삭스가 첫 금리 인하 시점을 이제 기존의 7월에서 9월로 바꿨고요. 올해 한 2번 정도는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이제 WWDC 6월 달에 있는 행사죠. 이게 10년 만에 가장 중요한 행사고 목표가를 상향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드렸었고, 애플 포함해서 신재생 강했다는 거, 그다음에 스마트팜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오늘이죠. 오늘 보시면은 큼직한 건 딱히 없었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 우주항공청 개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올라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소폭 하락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끝난 건 아닌 것 같고요. 시간차를 두고 또 우주 관련된 뉴스들, 투자 관련된 뉴스들 한 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주 쪽도 느리게 갈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테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큼직큼직한 거는 없었고요. 요 정도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요일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국빈 방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방산이나 에너지 등등 기술 협력 강화에 대한 뉴스가 조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볍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일 일정입니다. 이번 주는 뭐 엄청 큼직한 거는 많이는 없네요. 수요일도 뭐 큼직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스트롱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로봇 관련 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랑 베어 로보틱스 CEO가 이런 또 연설 뭐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요거 미국의 연준 베이지북 공개 현지 시간으로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목요일은 미국 1분기 GDP 수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장의 변동성을 조금 움직이게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펄어비스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양호했는데 기업 설명회 IR 예정이 있죠. 우리 지난번에 펄어비스가 급등했던 이유는 붉은 사막에 대한 마케팅을 시작을 한다. 이런 식의 또 컨퍼런스 콜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었고, 올해 8월 달에 있는 독일에서 열리는 뭐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을 약간 공개를 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증권사의 분석은 굉장히 차별화가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떤 증권사는 목표가를 굉장히 많이 올린 데도 있고, 어떤 증권사는 목표가를 거의 현재가 비슷하게 설정을 하고 중립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판단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IR을 앞두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비교적 잘 방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날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다고 하고요. 제외되는 종목 카카오페이, 강원랜드, 삼성증권, 한원시스템 등이 제외가 되고,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일렉트릭이 신규 편입이 되는데, 보통 신규 편입 이전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편입되면은 조금씩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과거의 흐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미니진 대표 해임을 포함한 안건, 요것도 이제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미니진 대표만 나가면서 이게 좀 마무리가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최근에 요게 좀 일단락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최근에 엔터주들이 좀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그 외에도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도 정리를 했네요. 이때 동원 FMB 양반김 15% 가격 인상 이런 것들도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일정들 좀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인텔 AI 서밋 이런 것들도 있고요. 미국, 대중국 태양광 관세 유예 조치 종료. 그래서 여기에서 관세 어떻게 하겠다. 또 이런 또 추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6월 둘째 주에는 애플의 WWDC 10일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 원자력 산업협회에서 방한을 합니다. 원자력 관련된 뉴스는 계속 붙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율생산 월드 콩쿠레스 등등 6월 달의 셋째 주에는 인터 배터리가 있네요. 유럽에서. 그 외에도 미국의 당뇨 학회가 있고요. 당뇨 학회 최근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여주는 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일정 한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넷째 주에서는 양자 기술 관련된 것도 있고, 세계 태양 에너지 배터리 엑스포 등등등 얼마만큼 증시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참고만 하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네요. LG전자 구글의 제미나이 탑재한 로봇 공개, 이런 뉴스도 있네요. 이것도 있다. 네이버 웹툰 상장 추진이 과거에 한 몇 개월 전에 이런 뉴스 나와주면서 웹툰주 반짝했었죠. 근데 그게 벌써 다가왔네요. 6월 중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은 일단 제 기억으로는 웹툰 주식들 좀 잠잠한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시간차로 두고 또 움직임이 살짝 나와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같고요. 그다음에 또 6월 중으로 생물 보안법 미국 하원 표결 통과 요거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몇몇 종목들 또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주요한 이슈들, 일정들 좀 정리를 했는데 이번 주는 굉장히 뭐 큼직큼직한 이슈는 또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증시는 쉬어가는 형태나 또는 일부 개별주나 테마주 이슈가 부각되는 일부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장세에서 뭐 테마주 매매만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장세에서도 괜찮은 또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엇박자타하지 않게 차분하게 내가 모든 테마를 막 모든 재료를 내가 다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몇몇 종목만 몇몇 테마만 좀 잘 시나리오를 잘 세워보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료하기 전에 요거 오늘의 트레이딩 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보여드리자면은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몇몇 종목들이 올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난번에 손실이 났던 거를 좀 대부분 회복을 하면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수익이 대부분 났냐? 원전에서 대부분 수익이 났고요. 식품주는 저의 타점을 주지 않아서 살짝 놓쳤습니다. 삼양식품을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하락하면은 여기서 매매를 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타점을 주지 않고 올라와줘서 좀 아쉽게 요거는 매매를 하진 못했고요. 오히려 좀 수익을 줬던 종목은 원전주에서도 우리기술이나 기타 뭐 다른 종목들을 통해서 조금 수익을 냈고 손실 났던 거 여기에서 대부분 플러스로 바꾸게 됐던 게 오늘 원전이 조금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수소랑 태양광 쪽도 사실 지난 이제 금요일날 종배를 하지 않았다면 먹기는 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수익을 내기는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또 갭이 크게 떴기 때문에 쉽진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괜찮게 매매했을 만한 종목들을 본다면 그나마 원전 아니면은 일부 전력기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가 비교적 좀 잘 버티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내에서도 다음 수를 생각을 하고 매매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최근에 구리 가격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전선 쪽도 좀 지금 조용하죠. 조용한데 전체적인 차트 흐름은 아직까지 뭐 완전히 또 끝났다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선 쪽도 조금씩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식품주도 아직은 또 끝나지 않은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계속 이쪽 관련해서 전선, 식품, 그 다음에 신재생, 또 다음에 원전 이쪽 해가지고 계속 또 다음 좋은 또 타점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차분하게 본인의 페이스 잘 유지하시면서 5월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